하면 참 춥게 지내셨다. 어르신네들이. 음, 하나 추웠었고. 그리고 이제 건축으로 봤을 때도 제가 또 이제 음, 건축 같은 거 좋아하니까 좀 고려 시대처럼 좀 잘 음, 짓지. 왜 저렇게 음, 대충대충 지었을까? 문짝도 그냥 음, 삐그러지고. 음, 그런 음.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단청 같은 거를 너무 참 새마을 정신으로 참 희한하게 했네. 이런 생각도 복원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치. 이제 어떤 한 사진에서 그 전체 구조가 나오고 옛것이 그대로 보이는 한 사진을 선생님이 보여주셨더라고. 하나 가운데 있고 양 옆에 이 그 격천서원. 이렇게 양옆에 그, 건물이 있고 이렇게. 제자들이 지은 어, 거. 아 그래? 음,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 저는. 음, 그게 너무 좋고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선생님 뭐 읽을 때 아휴 오죽하면 이 마루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안 간다. 그것도 새롭게 보수를 안 한다 하는 한 말을 한 적이 있어.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그 음, 부분이 나온 거야 거기에. 음, 이렇게 나와서 있는 그 부분을. 그래서 아 신기하다 그랬거든.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자들이 지은 거예요. 그거는 음, 가운데 있고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음, 음. 거기에 그 얼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 그 얼이 뒤에 거기서 나오더라고. 숭의당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 선생님 위패를 모신 곳이 있지. 음, 따로 이렇게 사당이 지어져 음, 있는데, 음. 거기에는 이제 1년에 2번 그 제를 지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어디에 있어요? 그한테 저희 그 바로 옆에. 아, 바로 산천제 바로 옆에 아니라 한 음. 5분 정도 차 타고 가면 있는 거. 거기에 그 결이 있다 해야 되나? 거기에 얼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음, 그런 게 있어.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떤 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게 남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참 좋더라고. 소박하게. 어, 거기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기름진 음식은 못 드셨던 것 같아. 난 지금 어느 시대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조선시대요? 그러면 좋은 음식은 못 먹은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밭에 밥을 먹은 것 같아. 그 남명조식 선생의 제자들이 그 음. 임진왜란 때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이야. 아,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살아 있어. 그런 어떤 그 학자들, 음, 유생들. 근데 음, 이렇게 기름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책장에 넘어가는 그런 느낌? 음, 그런 게 조금 느껴지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막 그 입신양명을 한 느낌은 듣지는 않아. 딱 느끼면 어떤 거냐면 음, 데모하는 우리 한창 데모해서 민주화 운동 하셨던 그때의 그 음, 학생들의 느낌? 대학교 음, 4학년? 뭐 음, 이 정도? 그런 느낌? 대학교 4학년 뭐 석사 뭐 이 정도. 진짜 공부를 해서 입신양면을 해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성균관 같은 느낌보다는 어떤 그런 살아있는 그러니까 풋볼로 보면은 미국의 풋볼에서 프로 풋볼이 있고 또 칼리지 음, 풋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칼리지 음. 풋볼 같은 느낌. 아직 거기는 커머셜이 안 돼 있고. 지방 사학기관이니까. 약간 그런 근데 그런 기간이 많이 나야 되거든. 실제적으로. 음, 그런 음,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야, 음, 어, 풋하고 순수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커머셜로 된다든지, 입심양면이 돼서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붙는다든지, 뭐 내색이 강해진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런 풋풋한 것들이 많이 있을수록 음. 사회가 좀 맑아지지. 그치, 군데 있어요. 군데. 군데군데 계속 많아서 음, 그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는 거지. 그런데 가면은 음, 뭔가 내가 내 거의 지식을 막 확고하게 굳혀놓은 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방어벽이 좀 무너지는 것 같고, 그 음, 다음에 좀 다시 새로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 학자라는 거는 공부한다는 사람 또는 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아는 게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맞거든. 그 호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뭘까? 그래서 내가 틀리다는 거를 계속 알아내는 게 사실은 진리를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소렌 스터디에서 그 노벨 2023년 노벨 수상하신 분들하고 이제 토론하는 걸 이제 음, 보여드렸잖아. 그런 거 참 음, 귀한 영상이거든, 실제로. 음. 근데 그 1시간 조금 넘었는데 버릴 게 한 군데도 없는 영상이었어. 그 영상은 정말 막 아쉬워. 왜냐면 각 분야의 탑이시잖아, 진짜로. 근데
그분에서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과학이 특히 미국의 과학 이런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돼서 순수 학문이 정치적인 거나 어떤 그런 파워에 이렇게 휩쓸려가는 게 참 새드하죠. 그래서 정말 그게 창피하다고 그 학자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고, 또 이제 거기 요번에 여성 그 학자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참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음, 공부하신 분이 아니셔. 음, 정육점 하셨어. 엄마 아빠가. 그 음, 40년을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음. 펀드를 못 받으셨대. 연구비를. 연구비를 못 아, 받았으니까,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음, 꾸준히 그냥 자기가 궁금한 걸 하셨던 거죠. 음, 그런데 이제 노벨 그거를 받으셨죠, 요번에. 그러는데 이제 그 연구자 하시는 박사님들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 틀렸다. fail. 그러니까 연구를 음, 하면서의 실패가 늘 있었다는 거죠. 음, 근데 그걸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내가 이렇게 이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면서 새로운 음, 걸 발견한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즐기다 보니까, 어, 노벨상을 타셨대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분들이 자기가 노벨상을 탈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하셨다가, 어떤 분은 이제 공동 연구를 하셨는데, 음, 그 이제 새벽에 그 반대편 연구자가 전화가 온 거야. 이분이 이름 까먹었어. 근데 거기는 제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니까 연구 와서, 너 타마스 알아? 이렇게 전화가 온 거야. 타마스 누구? 그랬더니, 타마스 몰라? 네. 타마스 누구? 했더니, 그 타마스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노벨상을 탔대. 그러니까 이씨, 미친 소리 한다고. 근데 왜 나한테 전화 안 해? 도대체 너 전화번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못. 그러니까 이분들 그냥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지 그렇게 막 유명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니까, 음.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 연구하고 연구실 가셨다가 이제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여성분도 세 분이 계시고, 어, 그리고 이제 요번에 우리 전 인류에서 정말 공헌을 하셨던 게, 코비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본 자료, 기초의 학문을 닦아주신 그분들 때문에 코비 백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RNA 백신서부터 그런 거.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 실제적으로. 근데 그치. 인류에 그, 정말 변화를 맞아. 주는 뿌리 있는 건 우린 다 몰라. 근데 유튜브나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는 그 뭐라고 그래야 돼? 뭐 이렇게 비교해. 그것도 필요하지. 우리가 유튜브에 있는 생활의 지식도 다 필요하지만, 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우리 인류를 움직이고 있는 공헌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작다. 그러나 존재한다. 그래, 제가 저번에 아들러 그 평전을 읽으면서, 어, 그 학자들의 그런 토론 문화와 또 그 토론을 통해서 또 저널을 만들고 그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는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던 게 제가 많지. 다산 정약용 평전을 지금 음.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것도 학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책을 내고 그렇게 했더라고. 그럼 나도 책 있는데, 우리나라에 서재라는 책이 있어요. 음, 나 어디 책이 지금 어디 책방, 내 책꽂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는데, 왜 우리나라도 굉장히 토론 문화가 많았지. 근데 단지 그 토론의 문화가 남자들한테만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좀 아쉽죠. 조선시대 때는. 근데 문화에는 그게 그렇지. 어, 그래서 제가 소렌 스터디가 음, 저희가 그 솔시안도 마찬가지고 음, 지금 솔시안 스테이지도 음, 마찬가지고 마마베어 프로젝트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렌 스터디 그 뭐지 위원회도 음, 그것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다 지금 토론. 비슷하지만 조금 형태가 조금 다를 음, 뿐이지 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그럼요.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옥 구조서부터 토론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문화 자체도 토론 문화고. 이렇게 돼서 대청마루가 있잖아. 대청마루도 있는데, 이제 음, 문제는 뭐냐면 남녀의 그거를 나눴다는 거는, 그건 정말 최악의, 그게 진짜 그 음, 어떤, 그건데, 우선 이제 공부하는 학자로 보았을 때, 남자, 여자의 그거는 좀 잠깐 옆에 밀어두고,
보면 산항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손님들이 음, 오시면 음, 어른들이 바깥에서 항상 손님들이 외부에 오시면 차를 내놓고 그 집에 가장하고 그 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지 덕담. 그 토론이지요. 그 어디에서 북한에서 오셨든지 남방에서 오셨든지 그러면 꼭 뭐 하나라도 드시면서 어떠냐고 하면서 그 얘기하는 문화가 다 있었죠. 근데 이런 문화가 또 어디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냐면 그 최씨 부자 음, 최씨 부자님 선생님 네 그때에게서도 그런 가풍이 있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객을 항상 모셔서 거기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한테 세상 돌아가는 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음, 항상 그 토론 문화는 있었어요. 서재에서. 단 음. 그게 남자한테만 한해져 있었다는 게 이제 문제고 이제 그런 거지만 어 그렇지만 굉장히 저는 고급스러웠다고 봐.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우리 그 어디지? 그 괴테 할머니 그분 하신 그 선생님도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신 그 글이 있잖아. 그 거기에 보면은 엄마가 쓴 글, 엄마가 한 거를 다 모아서 그걸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그것도 이제 업문이라고 여성들은 또 음. 여성들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토론 문화가 항상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렇게 귀함을 이제 귀하게 여기질 않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갇힌 생각 좀 음. 외국의 걸로 자꾸 하는데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그 서재나 그 별당체에서 어른들 오시면 항상 그 얘기를 오고 가고 그런 게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서재라는 책을 구입한 이유가 그게 참 재밌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렌 스터디는 이제 남녀 차별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여성들도 이 토론 문화에 항상 있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에 저런 뿌리에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게 이제 소렌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번에 골든글스를 보면서 음, 또 하나를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음, 그 아이돌의 문화를 음, 깊숙이 보여주는데, 음, 그 골든글스가 이제 뮤직뱅크의 첫 이제 무대가 올라가기 전에 음, 그 새벽부터 리허설을 하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기 시간이 엄청 긴 거예요. 음, 그러면 각 그 아이돌 팀들이 엄청 음,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대기실에.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품앗이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음, 품앗이 문화가 뭐냐 하면은 음, 그 대기실에 이렇게 각 멤버들이 다 있으면 그 대기실마다 찾아가는 거야, 이 멤버들이. 음, 그래가지고, 똑똑똑 해가지고 함께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음, 제시를 하는 거야. 음, 그래 멤버들이 되게 많으면 이제 두 명, 두 명씩, 한 팀에서 두 명, 두 명씩 해가지고 짧게 그 북도에서 이 음, 팀의 춤을 짧게 몇 초를 배우고 음, 또 저 팀의 춤을 몇 초를 음, 배워가지고 그렇게 그 품앗이를 해가지고 같이 이 팀에 두 명, 이 팀에 두 명 해가지고 그 요즘에 릴스나 음, 틱톡이 되게 음, 유행이니까 음. 그 댄스를 품앗이를 해주는 오, 거예요. 멋지네. 서로 이렇게 교차로. 음.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니까 그 골든글스가 이게 품앗이지, 둘의 둘이지, 품앗이. 둘의 품앗이지. 여기서 저기,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김장김 음. 씨도 그렇게 한번 담그는 거고, 여기서 조금 해서 같이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귀한 문화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같이 우리가 릴스도 소렌 하나 찍고. 스터디가 처음에 공동체를 할 때 그 이야기를 계속 그쵸, 했었잖아요. 둘의 품앗이로 한다고. 그렇지. 음. 이게 진짜 이게 다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이제 타겟을 우리 소렌 스터디는 지금 주요 그게 한국 여성 특히 이제 뭐 경력 단절이다 엄마가 뭐 엄마이든 엄마가 아니든 뭐 결혼을 하셨든 결혼을 안 하셨든 상관없지만 이제 여성을 주로 단체로 했는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어떤 그런 그 채널 에비뉴가 없었다. 그러니까는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 성공이라는 의미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연매출이 얼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막 하고 뭐 팔로우 수가 많다. 이제 이런 거를 음, 보는데 제가 제 개인 그 유튜브 채널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나오는 거다. 음,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지표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음, 실제적으로 내가, 우리 인간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건 죽음을 까먹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내가 음, 죽음을 맞이할 때 내 스스로가, 아, 내가 정말 값진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생각할 때는 그건 지표가 아니거든. 내가 돈을 음, 얼마를 벌었고, 뭐 내가 음, 얼만큼 팔로우 수가 많고, 이런 건 음,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그게 있었을 때, 음, 편안함은 오고, 또 네, 성취감도 오지요. 근데 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여성들이 생각을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에 대한 어떤 채널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별로 없다. 뭔가 좀 뜬구름 잡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걸 내가 따라야 해야 한다는 어떤 풍조가 있다는 게 좀 음, 안타까워서 한번 음, 시작해보고 있는데, 그게 어, 잘 잡은 것 같아. 그게 가치지 뭐. 그 가치고 나를 찾아가는 그런 게 정말 맞는데, 너무 다행인 게, 이게 인공지능 AI가 발달이 안 됐으면 음, 우리 소렌 스터디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사람들이 계속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 뭘 하는 거냐고. 어. 음, 근데 너무 이 효자 AI가 확 나오면서, GPT 챗이 나오면서, 그동안 인간이 자기가 추구해야 되고 지표로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인공지능이 다 해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멘붕이 걸렸지? 음, 그러면 인간은 뭔가, 그래서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계속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조적인 걸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 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그 감을 아직까지도 못 잡으신 것 같으세요, 사실은. 그그 얘기를 드류 앤드류라는 어떤 유튜버가 어떤 분을 모시고 와서, 영어 강사이신 분을 모시고 와서 그 얘기를 한번 한 거를 내가 잠깐 봤거든요. 다는 못 보고. 봤어요. 다 음. 봤어요. 근데 그거에서 봤을 때도 영어 강사를 하시니까 아마 영어 다른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아니면 다른 리소스를 보면서 이분도 그걸 깨달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가 음, 들어요. 음, 만약 한국 음, 거에만 있으면 그걸 잘 못 깨달으시지. 그래서 그게 지금 약간 이제 변해야 된다. 왜냐면 계속 그렇게 넘버 게임만 하시면 안 된다. 실제적으로. 어차피 게임은 넘버 게임을 하고 뭔가 뭐 이렇게 성취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 하거나 보여지는 거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붙을 것 같으면 AI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나만의 것을 가져야 되는 거는 독특성이지, 독특성. 그쵸. 예. 뭐, 챗 GPT를 그 쓰고 안 쓰고 그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음, 내가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음,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어떤 또 이 방향이라든지 도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다. 음. 라는 이야기를 그 영상에 보면 이렇게 하는데 그 드루 앤드류의 반응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좋죠. 저는 참 좋은 친구라고 음, 생각해. 그 친구가. 음. 음, 재밌었다는 게 드루 앤드류가 굉장히 트렌디한 친구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 친구가 그 길을 아직 그 맛을 못 본 거야. 그렇지. 근데 아마 잘 따라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지금 그 영상에 보면 자기가 아이디어를 지금 계속 구상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 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왜냐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AI가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고, 그럼 내가 그 갭을 갖다가 어떻게 맞추느냐가 지금 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AI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그 갭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앱을 만들었어. 근데 누군가가 내가 만든 앱을 다 AI가 만들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내가 어디까지 지금 해야 되고 어느 방향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되게 어렵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AI가 어디까지 가고 리미테이션이 어디 있고 이건 못해라는 거가 지금 어느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 그리고 저기 뭐지?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사람의 몸 얼굴 이 그 칩을 넣고 지금 그거 발란티어 모집하고 있으시고,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면 한 1년, 2년 정도 되면은 인간이 어떻게, 이제 이 칩이 들어가면은 인간의 그 구조와 AI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겠죠. 참 무섭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그런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칼이랑 똑같은 것 같아.
칼을 잘 쓰고 어떤 의도에 따라서 그거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우리한테 좋은 도구가 되지만 그 쓰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칼은 흉기도 될 수 있고 남을 위협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듀리 앤드류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기 포지셔닝을 어디에다 두고 내가 어떤 걸 개발을 할까를 지금 잘 보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우리 지금 소렌 스터디에 계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온 게 있잖아, 선생님. 내 칼날을 네.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반배기를 음, 5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뭐 음, 내가 현주처럼 살 수도 없는 거고 현주 선생님 케이트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음, 근데 음, 내 거 그게 되게 좋은 게 젊은 친구들은 살아내야 돼요. 자기 음, 색깔을 봐야 되고. 이제 음, 우리는 이제 우리 색이 있는데 요 색에다가 기술만 조금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 거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50이 됐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지. 근데 괜찮아. 왜냐면 살아온 게 또 어디 안 가. 살아온 게. 그 패턴을 보면, 아, 나는 이렇구나. 이제 이렇구나.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거지만 저는 저희 같은 저희 세대, 선생님이나 저희 세대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살았고 기술이야 배우면 되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은 것처럼 맨 처음에가 어렵지 기술은 늘 발달하고 이볼빙하게 돼 있거든요. 더 쉽게 만들어진다고 기술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 배우는 거는 매너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오늘 그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음, 얘가 하는 말이 우리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그렇죠. 천천히 그 순서를 다 밟고 온 음, 경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저는 교환하는 전화부터를 교환수. 경험했었거든. 음, 그러면서 집에 전화기가 생기고,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화기가 생기면서 대학생 때 삐삐가 예, 나왔어요. 맞아요. 삐삐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삐삐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그치, 모르잖아, 그치. 얘가. 그럼 모르지. 삐삐는 어떻게 그게 연락이 되는 거야? 그거가 자기가 너무 그걸 경험하고 싶다는 음, 거야. 음, 근데 지금 경험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 공중전화의 감성이라든지, 음, 음, 그리고 그 연락이 안 됐을 때 그 연락을 하고 싶은 그 음, 감성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투지폰이 나왔잖아. 이제 전화기를 음, 할 수. 그러면 또 문자의 그 숫자랑 그걸 가지고 또 이걸 이미지화 만든 게 지금의 이모티콘으로 그쵸, 그쵸.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음, 그걸 하나하나 더 뜨듬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음, 그러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걸 사용한다는 게 제가 느껴진 게 제가 10대 친구들과 수업을 하잖아요. 그 음, 친구들은 다 아이폰을 사용해요. 음, 기계가 또 최신 기계일 음, 거잖아. 그러면 이 아이폰으로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음, 이거 음, 스마트폰인데 음, 너희들은 뭐에 주로 쓰냐 음, 하니까 뭐 유튜브 보고 음, SNS 하고 뭐 사진 찍고 음, 전화하고 끝. 없지.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음, 순서대로 밟아 놓으니까 음, 여기에서 만든 앱이라든지 이게 마음만 먹으면 음. 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인다 해야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뿌리를 아는 거지, 우리는. 씨앗이 그치? 어떻게 심어져서 뿌리가 어떻게 내렸고, 뭐가 부족해서 뭘 했고, 뭐가 부족해서 뭘 했다, 이런 걸 아는 거지. 근데 이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냥 열매만 보고, 잎사귀만 응. 보니까 근원점, 시작, 스타트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이 MZ 세대들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뭐냐면 갬성이거든요. 갬성. 갬성, 음. 갬성이 있다 갬성? 없다가 굉장히 음, 그러면서 막 뭐지 레트로 감성 막 이러면서 막 음. 그러면서 오늘 제가 그 얘들은 한번 그 하루에 카페를 뭐 두세 군데 기본은 간대요. 아, 누가요? 얘네들이? 데이트를 카페를? 할 그렇게 때라든지 가야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는 그냥 뭐 스타벅스 뭐 이런 이름 있는 곳에 그냥 음, 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간 곳도 산골 저 산에 이렇게 음, 올라가서 여기 뭐가 있어 하니까 그 꼭대기에 가니까 차가 많찬 거야. 음. 어머, 그게 뭐 있는데? 카페가 있는 거지. 카페가. 그, 거기를 구석구석 얘들은 찾아다니는데 왜 음, 이렇게 찾아다니냐 하니까 음, 거기서 뭐 한 번 가면 특히 연인들이 데이트를 할 때는 사진을 거의 뭐 100장, 200장씩을 찍는데요. 음, 그래서 건지는 사진은 한 세네 음, 장인데 이제 아들은 혼자서도 카페를 간대. 그 음, 왜 카페를 가냐 그랬더니 뭔가 그 영감을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게 어떤 분위기라든지 음, 디스플레이라든지 음,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라든지 음, 거기서 맡는 커피 향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걸로 그 곳마다 다를 거잖아. 음. 그러니까 자기가 영감이 통하는 어떤 카페를 찾았을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거야, 얘들은.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왜 나는 또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나오지? 누가 들으시면 그거 좀 하셔요. 나는 못하니까. 박물관 카페 같은 걸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민속 박물관 카페. 그러니까 그렇게도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직영을 내 가지고 예를 응, 들어서 산골을 가. 그러면 그 산골 있잖아. 그 동네의 산골. 그 동네의 산골이 옛날 사람들이 썼던 숟가락. 뭐 숟가락이 응, 요즘처럼 이렇게 팬시하겠어? 투박한 거. 응, 그, 응, 그 동네에서 나오는 차, 그 동네에서 나오는 뭐 그런 투박한 거 있잖아. 그런 응, 식으로 인테리어서부터 그 동네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응. 민속박물관처럼 가면 그 느낌을 보고 그걸 갖고 왔을 때 카페를 갔지만 뭔가 그 안에 있는 그 옛날 옛날에 것까지까지 먹었던 그 그런 걸 쫙 그릇들. 어, 가지고 오는 느낌으로 어, 어. 그러니까 삼천포를 가면 삼천포에 옛날에 뭐 어부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처럼 그렇게 그 고기를 안 잡고 옛날 방식도 있었을 거 아니야. 옛날 할매 할아버지들이 잡으셨던 거. 그런 느낌처럼 각 지역에 그 박물관 카페 같은 거를 하나 만드셔서 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겠네. 완전 좋아하겠네. 응. 그럼 음식도 옛날 그러니까 걸로. 그런 걸 이불로 찾아다닌다니까, 얘들이. 그 그러니까 옛날 흑백 텔레비전 있는 카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게 인간한테 오는 그 영성의 희귀 본능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서 뭔가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연어가 이제 우리 동네에는 연어가 알을 낳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 강물을 거꾸로 해서 오거든요. 그때 보면 음, 연어가 이따만 해요, 진짜. 걔네들이 그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알을 쓰려고 그렇게 진짜 역류를 해서 이렇게 와요. 그렇게 보고 음, 있으면 쟤네들 뭐 한다고 저렇게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알을 넣고 죽거든. 그러면 그게 내 고향을 찾아오는 거거든. 음, 본향을 찾아와서 알을 낳고 가는 것처럼 이 지금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역사를 알고 싶은 거지. 너무 음, 발달되어 있는 디지털에서 과연 음, 인간이 나는 어디서 왔고 어떤 걸 음, 있었고, 그러니까 음, 거꾸로 그런 게 되게 궁금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너무 음, 지금 다 잘 되어 있으니까 디지털로 앞으로는 계속 또 음. 디지털이 될 거고. 더 그렇지. 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빠르고 너무 하니까 나도 모르는 어떤 끌림이 있지 않을까. 그 뭔가 감성, 뭔가 옛날한 거, 뭔가 이렇게 좀 툭툭툭툭한 거, 뭔가 느리고 연락이 안 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박물관 카페 같은 거, 아니 박물관 카페가 그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오늘 그런 게, 또 이렇게 같이 그 다니면서, 그리고 밥집을 데리고 가는데, 음, 그 아주 시골에 음. 그 집밥 같은 밥집 있잖아. 밥집지, 어, 투박한 거. 거기를 데리고 가는 거야. 음, 그 자꾸 예약을 해놨대. 음, 그러면 이제 시간이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좀 늦었단 말이야. 우리가 음, 예약이라 하면 되게 시간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빨리 전화를 드려라. 음, 그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고 음, 내비게이션에 시간이 나오니까 전화 안 해도 된대. 음. 그 갔더니 진짜 시장통에 있는 그 그런 데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젊은 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그런 걸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 솔직히. 우리도 너무 뺀질뺀질한 호텔 누가 그러대? 호텔에서 너무 좋은 데서 그 뷔페 먹고 오면 꼭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 그 음, 양푼에다가 그 고추장 해가지고 박박 비벼 먹어야지 뭔가 먹은 것 같다고. 뭔가 이렇게 잘 되고 너무 팬시하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가. 그래서, 우리가 소렌 스터디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음, 핵일화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어, 그냥 그들만의 그 개인의 어떤 거를 끄집어내는 거잖아. 못 알아차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음, 또 그 영성과 스터디를 통해서 자기 것을 알고 알아차리고 그걸 자기 것을 만들어내게 음, 도와주는 거잖아요, 음, 이게. 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왜 이렇게 이 뭐 갬성하면서 할까? 음,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중화 문화가 아니잖아, 이게. 그쵸. 대중화할 것 같으면 뭐 이제 AI로 하면 다 되지. 근데 그 선생님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굳이 그걸 왜 해야 되나? 뭘? 만약에 이제 우리 소리 스터디 같으신 분들은 나를 뭔가를 찾고 밤에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막 10시, 11시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피곤한 몸을 갖고 다른 사람들은 드라마 보고 잘 텐데 음. 왜 이 사람들은 50이 돼서 특히 이제 우리는 여성이니까 엄마들이 왜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럴 때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굳이 그걸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한테. 저는, 태어나는 점과 마치는 점에서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항상 사람은 죽음을 직면할 때, 음, 뭐 할 걸, 이거 해볼 음. 걸. 후회하지 않게? 그쵸? 음, 그러면 원 없이 나다움으로 내가 세상과 만나야지. 음, 이끌리듯이 끌리듯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음. 나라는 어떤 존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그 어떤 그 점이라도 찍고 가야 되잖아. 아, 점을 그러면 찍고 싶어서만 선생님은 점을 한 줄 찍다기보다 알죠. 점이 찍히는 거잖아, 그냥. 찍히는 거지, 태어나면. 솔직히 뭐 찍히지. 내가 찍으려고 찍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어, 애를 낳았으면 왜, 찍힌 거지. 왜 사람은 마지막에 내가 죽음을 만날 때 음, 왜 후회를 하냐, 이건 거야. 그쵸.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나답게 잘, 재밌게 잘 놀다 가면 될 거잖아. 음, 그러니까 사실 소렌 스터디에서 지금 엄마들이 이제 뭐 여성들이 밤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전국의 어떤 분포율을 보면은 몇 프로 되겠어요. 0.00001%도 안 되지. 그쵸? 그냥 아유 그냥 뭐 부동산하고 집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굳이 그렇게 뭘 찾고 뭐 AI고 뭐고 이런 걸 내가 알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왜 없겠냐고. 있겠죠. 그쵸? 있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선생님은 이제 그 선생님의 관점이시고 저는 좀 정신 차려라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 왜냐하면 우리 때만 해도 저도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국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어. 근데 내 아이들한테 내가 나 늙으면 너네들이 나 뭐 용돈 줘야 되고 나를 같이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 실제로. 음.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안 돌아가게 돼 있거든. 지금 판이. 근데 뭐 모르지. 우리 같은 네 세대인데도 본인들은 또 자식들한테 그걸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 뭐 그걸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인구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그게 맞지가 않다. 현실적으로는. 그치. 어. 왜냐면 애들은 적은데 우리 인구수보다 일하는 애들이 적을 거란 말이야. 특히 한국 같은 특히 더 그러죠. 그러면 응. 걔네들이 자기들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우리를 갖다가 다 먹여 살리냐고. 그게 얼마나 애들 뒤에다가 등짐을 지어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돼서 그 짓은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철학은 그래. 그리고 또한 그게 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예전에 그 부모 봉양했을 때는 부모가 60 지나고 조금 있으면 그냥 죽었어요. 곰방이야. 그 등짐지는 기간이. 근데 우리는 이제 평균 수명이 100살이야, 100살. 진짜 한국 여성분들은 제일 평균 수명이 많으신 여성이 한국 분이세요. 한국 여성분들. 그럼 84살까지, 85살까지는 잘 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내가 지금 50이라고 치면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리타이어를 무슨 내가 진짜 이런 내 입장은 리타이어도 없지만 사실은 뭐 퇴직이 없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우리 큰아들한테 야 너 나 이렇게 해줘라 뭐 뭘 해줘라 해가지고 몇십 년을 그러고 산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수학적으로도 수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계속 내가 나를 적어도 내가 밥 먹을 거, 내가 사는 거,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있으신 분들 중에 그 잡들이 뭐 저처럼 정말 전문직이라든지 그냥 내 걸로 그냥 갈 수 있는 걸 한다든지 이거 아닌 이상 어디 뭐 직장에 있으신다든지 그러면 퇴직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왜냐? 퇴직을 하고 나서 그 퇴직금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잡아요. 인플레이션은 그렇죠.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 사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비트코인하고 지금 현재 있는 화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비싸요. 말도 못하게 비싸거든. 그러니까는 화폐가 이제 화폐의 중심서부터 화폐 가치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디지털 코인이 더 이제 가치가 더 높아진 거를 이제 움직여 갈 거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어쩔 거요? 답이 없잖아. 그렇죠. 제가 예. 오늘 그 아들과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음, 너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는 거는 맞아. 음, 그러면 직장이 너의 삶의 전체가 아니다라는 거지. 아니지. 음, 직장을 중심으로 너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배우고 또 더 해. 너가 음, 너의 어떤 가치를 더 높여서 직장에 더 잘할 수 있는 너를 만들어. 음, 그리고 이거와 동일하게 너 자신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 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그치. 아, 아들은 직장을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나?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음. 아이는 이제 첫 직장 생활 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대학을 굉장히 졸업해서. 그게 굉장히 큰가? 자기 포션에서 직장을 위해서 충성, 뭐 이런 거? 아, 그러지는 않아. 요즘 친구들이 그런 그러니까 스타일은 요즘 애들 아닌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거에 너의 가치를 같이 이거를 병행하면서 음, 가져갔을 때 너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처음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아이들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집단 문화에서는. 굉장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변해야 돼. 특히 왜냐면 우리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 또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특히 음, 가무에도 뛰어나고 예술적인 것도 뛰어나고 굉장히 뛰어난데 음, 이제는 조금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셔서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솔시안이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음, 유튜브를 한국 것만 듣지 말고 이미 조금만 해도 번역 기능이 다 있어,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막하면 한국어, 그러면 한국어 서브타이틀로 다 나온다고. 물론, 그게 매끄럽게 나오지는 않아. 내가 막 그냥 한국말 듣는 것처럼 편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능이 있는데 굳이 내가 왜 한국에 있는 것만 듣냐 이거야, 내 말은. 외국의 월드 클래스로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듣는 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더 비싼 그 등록금 안 내고 직접 들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뿌리잖아, 뿌리. 그걸로 듣고, 아, 정말 이런가? 그래서 이거가 모자르면 내 거라고 이렇게 공부라든지 나를 개발하는 거를 내 중심적으로 봐서 모든 도구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도구를 따라간다고. 나는 없어지고. 그 도구가 있으면 내가 노션을 모르나? 내가 이거를 모르나? 하고 자꾸 도구를 쫓아가는데 음, 내가 며칠 전에 이제 제자님한테 말씀드린 게 관제탑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가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통제해서 하나 내리고 하나 내리고 하나 내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통제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밑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깃발 들고 비행기 쫓아가야 되거든요. 음, 쏘시오 하고 비행기 쫓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나한테 오는 외부 환경이나 그런 팩트를 관제 음, 탭에서 볼 것이냐 아니 음, 밑에서 비행기 쫓아다니면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는 삶의 음, 질이 굉장히 틀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래에서 그 비행기를 쫓아다니는 그런 삶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필드에 일이 있어야 관제 탭에 갔을 때 그게 굉장히 이렇게 그 피부적으로 느끼잖아. 아, 이거 몇 분 걸릴 거다, 몇 분 음, 걸린다, 이런 음, 거 알잖아. 음, 그것처럼
그래서 나는 우리 그 소렌 스터디에 있는 솔시안 분들이, 난 여태까지 헛살았나 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게, 그게 다 내 영양분이 되고, 내가 이제부터는 관제탑에서 내 거를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긴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오면은,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나한테 받아들여서 내가 쓸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토론 문화를 많이 할수록 그게 그 직관력이 생기는 것 같아. 토론 문화를 맞아요. 안 하고 내가 말을 할 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내 네. 생각을 정립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음, 음, 음. 자꾸 얘기하고 상대방이 하는 걸 들어보고 나랑 완전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지, 다름의 문제. 그랬을 때 내가 다른 거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나를 관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 좀 과격하실 수 있죠.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분들이 만났을 때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전혀 정말 다른. 투쟁해야 된다 그러면? 음,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죠.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고. 음, 음. 음.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선생님 쪽으로는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전체적으로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성향이다. 이렇게 관찰, 관찰. 관찰을 많이 하세요? 음, 관찰. 나는 좀 그 예전에는 보면, 나는 그 블랙 앤 화이트였던 것 같아. 블랙 음, 앤 화이트여서 그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나하고 별로 안 맞아. 그러면 그냥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내가 그냥 편안한 데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 그게 나를 벽에 갇혀버리게 하는 행위인 것 같아. 내 음, 스스로를. 근데 나하고 안 맞고 막 저거 한 사람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뭐가 궁금하냐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가 궁금해요. 내가 쪼나.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안 맞아 하나? 내가 피곤한가? 아니면 내가 쪼나? 아니면 내가 뭐 움츠려드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내 안에. 그것도 궁금해. 내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어떤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도 궁금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내가 더 궁금하다고. 왜 안 음. 좋아하는지. 저는 그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런 거죠. 이게 그 아이들도 뭘 음, 하나를 보면 음,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쵸. 애기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같은 놀잇감도 하루도 똑같이 놀지는 않는단 다 말이에요. 다르게 놀죠. 그런데 그 성인이 될수록 뇌가 되게 굳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굳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내 주장을 해야 된다고 이게 익숙해져 있는 이제 그 그룹의 음,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요? 이 사고를 하는 형태가 되게 음, 단순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나는 옛날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게 몇 년 전이냐면 한 23년 전, 2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그 모임을 갔을 때 하고 나서 제가 토를 했어요. 어,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토가 나오는 모임을 갔은 적이 있거든. 근데 지금도 그 느낌이 안 잊혀버려져. 내가 너무 싫어서. 음, 근데 지금은 아마 거길 갖고 가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면을 내가 싫어하는지를. 왜냐면 난 항상 나를 갖다가 좋고 기분 좋고 좋은 사람들한테만 나였으니까 내가 좋으면 어떤지는 아는데 내가 싫었을 때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항상 나는 나를 방어하는 쪽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뭘 싫어하길래 나의 급소가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내 급소를 모를 수 있잖아. 내 급소를 모르는 것처럼 치명타가 어딨어. 내 급소를 알아야지. 근데 여태까지는 내가 싫은 건 안 만나고 좋은 걸로만 계속 나를 했기 때문에 내 급소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요즘은 내가 그런 데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때 23년 전에 내가 토했던 그룹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을. 느낌인지. 내가 도대체 뭐를 싫어하길래 그때는 그냥 뭐 이런 여유가 없었지. 그때는 어렸으니까. 저는 되게 그 싫어했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 음. 인간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어떤 점이 싫었어요, 선생님은? 인간에 대한 어떤 점? 그 인간의 도리를 안 할 때. 아, 어떤 놀이? 그러니까 특히 관계에 있어서의 도리 있잖아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어, 선생님을 제일 뭔가 뭐, 바더한다고 그래야 될까? 좀 저거 하게 하는 게 어떤 건데? 그 중에? 기억나는. 제가 뭔가의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음, 그러니까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음, 때, 음, 이거를 내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이거를 상황에 내 따라서. 상황이 음, 그 공적인 일 때문에 음, 못할 수 있는 음, 상황이 있잖아요. 뭐 음, 부모님의 식사를 음, 차려드린다. 이런 거. 음, 근데 저에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음. 그 한 끼 매일 그냥 안 식사를. 해도 되지. 음, 이렇게 하지만 음,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음, 그거를 이제 제가 뭐 공적인 걸로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음, 부탁을 하잖아요. 음,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근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음. 그냥 안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 때. 음. 그럴 때 완전 빡치더라고. 빡쳐요. 현주 선생님이 빡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선생님? 지금은. 그때는 그- 빡쳤는데 지금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음, 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 이제 말을 정리를 해보니까, 음, 음, 제 음, 마음에서의 내가 부모에게 해드리고 싶은 만큼을 다 했다. 음, 그러니까 숙제를 다 마치고 음, 내가 열심히 경작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나니 음, 너와 함께 지내는 이 열매를 음, 엄마는 맛있게 지금 먹을 수 있는 것 같다. 좀 너무 100% 만끽하는 거지. 100%. 음.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열매는 엄마는 이제 먹어도 되는 이 상황이 된 거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응, 내 안에서 이현주는 이렇게 해도 응, 돼. 라고 내가 응, 나한테 그렇게 주는 거지. 남들은 뭐라고 그쵸, 그래도 몰라도 상관없어도 내가 응, 아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아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 우리 아들이 엄청 힘들었지. 저한테 원망을 많이 음, 했잖아요. 음, 왜 엄마는 아들을 1순위로 안 두냐고 막 음, 팔딱팔딱 뛰면서 얘가 음, 막 난리를 쳤잖아요. 예, 그때는 네가 힘들었고 엄마한테 원망을 많이 했지만 이거를 이렇게 둘러 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만나니까 어때? 음. 라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들이 뭐래요? 이제는 그게 어떤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음. 근데 나는 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게 나는 이제 미국 방식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첫애가 싸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쵸? 왜냐면 그 첫애는 우리가 부모를 잘 모르면서 첫애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첫애들이 이제 남자애 둘이 이제 우리 노아 노엘이 연년생이잖아. 나한테는 자식 같지가 않고 동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나도 너무 음, 어렸고. 어.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를 봉양해야 되지는 않지만 저만의 어떤 그런 그게 있었던 것 같아. 바르게 살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때 할렐루야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모로서 너네들한테 해주는 거 모든 거를 그렇게 막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우리 애들도 불만이 많죠. 왜 엄마는 그냥 애들이 다 마시는 그런 소다 같은 거 못 먹게 하고 왜 그렇게 꼭 우리는 막 성경학교로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 애들이 엄마 그게 이제
어떤 큰 놈은 아 엄마 이래서 이래요. 근데 둘째 놈은 엄마 그러니까는 엄마가 했던 게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애들마다 또 다르더라고. 좋다는 애가 있고 나쁘다는 애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제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도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완벽한 무슨 정답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그쵸. 나한테 나만의 음, 길인데 음. 그 첫 애가 나한테는 동료 같아요. 나를 그냥 맞아. 묵묵히 나를 그렇게 가끔 해준 제일 참아준 사람. 왜냐면 그쵸. 남편도 아니다. 남편은 또 뭐 지 멋대로 가고 막. 그럼 나는 그러니까 이혼했지만 남편보다는 애들이 그냥 뭐 자기가 자이든 아니든 뭐 펄펄 뛰든 울든 불든 뭐 반항을 하든 어쨌든 끌고 와야 되지. 엄마한테 우리가 힘이 거의 있으니까 애들이 반동의를 하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해주게 많이 도와준 애들이 첫애 같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막둥이가 있잖아. 지금 5살짜리. 음. 걔는 걔는 첫애 같지가 않더라고. 느낌이. 참아주지 않는 것 같아. 애들이 끝에 애들이. 저는 아이가 둘만 있잖아요. 응. 첫애는 엄마가 하는 거는 무조건 얘는 다 수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료야 동료. 100% 수용이에요. 100%. 그러니까 오늘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곳을 가고 싶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응, 자기 가고 싶은 거 가고 응, 이제 밥 먹고 응, 찻집에 카페에 가고 하고 엄마가 근데 좀 거리가 한 20분, 25분 또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응, 이렇더라고. 응, 그런데 거기에서 가는 것까지는 해줄 수 응, 있는데 저는 뭐가 더 좋았냐면은 응. 엄마가 왜 여기를 오고 싶어 했는지를 이해하는 거. 그 공감하는 거. 그치. 응, 그게 첫애들이 한다니까. 첫애들. 그러니까. 응, 근데 둘째는 차이는 되게 좋지만 응. 자기 싫은 건 절대 안 하거든.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그게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첫째 키웠을 때 엄마 우리들이 이 실험을 해봤잖아 아무튼 뭘 해봤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서부터는 이제 엄마의 부모의 그 모드가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아요. 부모의 모드고 점점. 그러니까 그렇죠. 6개 정도 넘버 6 정도 가면 이게 그냥 확연해지는 거야.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야 이렇게. 근데 첫 번째 애들은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공감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또 자식으로는 둘째잖아요, 음, 음, 제가. 음. 어떠세요? 자식으로 둘째니까. 그러니까 그냥 언니 나 위주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엄마들 중에 또 더 다르겠지. 또 첫애도 또 상황도 다르고 하는데 그거는 다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첫애 때는 우리가 못 모르고 키운다. 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독립이 좀 덜 될 수도 있어. 첫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보수 공사를 할 때도 있어. 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보수 공사도 조금 해야 되는 것도 왜냐면 동료로 왔으니까 음,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걔가 묵묵히 따라줬으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음,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 도리를 안 했을 때 그게 되게 화가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그때 23년 전에 이제 이 그 팟캐스트 가면 도대체 어떤 모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토를 했냐고 아마 그게 나올 것 같아. 나는 그거에 되게 막 그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막 뭐뭐인 척 하는 거 있잖아. 막 교수들은 교수들끼리 모여서 이러고 뭐 S대는 S대끼리 모여서 이러고 뭐 이런 척. 그다음에 뭐 어,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무슨 명포백 가는 사람들은 명포백 있고, 아, 교수는 교수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고, 아시죠? 뭐, 김 교수님, 이분은 뭐 정육점 집에서 오시는 분들은 약간 뭐라고 하진 않는데 왜 그 느낌 있잖아. 약간 이렇게, 전 돌아보, 애착하는 거. 그러니까 오기는 와. 근데 뭔가 음, 이렇게 말도 안 걸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 음. 환장해요, 환장해. 는 너무너무 싫어요. 정말. 뭐, 이렇게 가름을 한다고 그럴까? 이거 참 미묘해. 얘기하기가 너무 유치한 거야.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이 말하면 되게 유치해.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약간 이렇게, 음. 겉으로 이렇게 막 하는 그 가식이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예의와 가식의 레이어가 조금 헷갈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좋게 말하면 굉장히 예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럽게 가식적이야. 어, 그래서 그 오늘 그
이제 그 둘째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친구가 음, 이제 애들이 이제 입시를 마쳤잖아요. 음, 그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이제 저 유치원도 나왔고, 이 부모님이 되게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하나도 나무랄 데 없는 진짜 음, 너무 좋은 부모님, 엄마 음, 아빠가. 음, 품성이. 음, 근데 이게 아들이 큰아들이고 딸이 둘째인데 얘들이 딱 자기 엄마 아빠 품성 그대로 닮은 거예요. 음, 그랬는데 얘가 큰아이가 뭘 하나도 빠질 데가 없는데 음, 이번에 스카이대를 다 붙고 음, 자기가 넣은 학교가 다 붙었어.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음, 서울대가 음, 붙었기 때문에 서울대를 가는 건데 음, 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음, 아이가 음, 그 커온 환경을 아니까, 부모님이 음,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음,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음, 큰애가 아, 좋겠다. 음, 서울대 가고 음, 이러는 거야. 음, 그 큰 물에서 놀 수 있어서 너무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음, 자기는 못해서 되게 부럽네. 이런 음.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럴 수 그래서 있지. 제가 큰 물은 사회가 만든 물이지만 음, 너 스스로가 큰 물이 되면 되지. 하면 되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그 물에 가서 놀아보고 싶다는 거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제 마음에서는 내가 큰 물이 되면 되고, 내가 명품이 되면 되고,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큰 물인 곳이고, 내가 들는 가방이나 옷이 명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진짜 싫어했는데 그게 있더라고. 그게 같은 건가 봐. 내가 그렇게 탑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못해서 열등감으로 와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건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랬는데 언제 거기서 제가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열등감은 있었지, 당연히. 나도 학력고사 출신이니까 뭐 서울대 스카이대 그러면 뭐 이렇게 쫄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랬는데 뭐 내 동생도 서울대고 뭐 하긴 하지만 근데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되면 그 스카이대에 나오셨던 분들이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 캐셔 보시고 계시고 완전히 이제 판세가 바뀌는 거야. 스카이대가 한국에서나 스카이대지 미국에서는 스카이대가 뭔지도 몰라요. 아무 그것도 없고 또 동네마다 또 뭐 미국에는 뭐 아이비리그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것도 음, 따지는 사람들이나 따지지. 음, 그걸 갖다가 뭐 아이비리그 했다고 뭐 한국처럼 막 그 교육이 막 이렇지도 않아 음, 미국. 뭐 그래서 뭐 음, 어쩌려고 막 이러거든. 나하고 상관없는데 네가 아이비라고 나오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음, 더 많은 기조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어디를 갔더라? 아무튼 어떤 미팅을 갔는데 거기에 다 이제 쟁쟁한 애들이 나온 거지. 무슨 뭐 보스턴 칼리지라든지 뭐 하버드라든지 MIT 막 나왔을 때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야, 너 똑똑한데 이거 네가 해라. 막 이렇게 하면 얼굴 빨개져 가지고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그런 거를 음, 했을 때 이게 똑같은 거고 본인들이 무슨 이유든 간에 그렇게 예쁜 뽀로치를 하나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자유를 했던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의 어떤 그 혜택이지. 근데 어떤 미팅을 그때 토했던 거는 전통적인 그 한국의 왜 그거 있잖아. 막 음,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들. 음, 드라마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없는 줄 음. 알았는데 있어. 그 드라마가 다 그런 드라마가 그냥 나오겠어요. 그냥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있더라고. 나오겠지. 근데 그것도 교회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갔더니만 그걸 하고 음, 있어서 밥은 음, 줘가지고 내가 먹었는데 나와가지고 다 토했어요. 너무 구역질 나가지고. 그리고 음, 거기에 있었던 친구가 나를 초대해서 간 건데 내가 나중에 음, 걔가 이상해 보이더라고. 음, 걔가 그걸 간다는 게 그런 생각이 맞으니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음, 나는 걔가 이상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궁금해. 왜 내가 거기 가서
어떤 면이 나한테 그렇게 거슬릴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내가 사람을 보이니까 보고 싶어. 얘는 음, 왜 그런 학벌에 매달릴까? 음. 얘는 왜 이런 게 매달릴까?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를 막 좋아했던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놓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니까 교만 떨지 말라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교만 떨지 마. 그리고 넌 교만 그것 때문에 넌 망해.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오늘 아들이랑 엄청 많은 이야기를 했네. 좋겠다 하더라고 그런 걸 해서. 그 대통령들,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그런 그 그래. 피드백들이 많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대들 다 안 그러면 일어나고 씨. 그, 대의, 음, 군자는 대의를 품어야 되잖아. 음. 그런데 사의를 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너무 너무 브로드하게 넓게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대의를 그 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물, 아까 큰 물이라 음, 그랬잖아. 음, 음, 그러면 큰 물에 놓으려면 큰 대의가 있어야지. 그만큼의 어떤 그 뭐지? 파워도 나올 것이고 역할도 할 것이고 뭔가 이럴 건데 큰 물에는 있었는데 음, 매우 작은 사이에 집착하면 음, 그런 어떤 데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음. 파장이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한국에서는 교육 제도가 문제죠. 그 시험을 한 번만 봐가지고 뭐 한다는 그 자체도 웃기지. 우리 때는 그 뭐 학력고사 하루 시험 보는 거 갖고 다 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냥 그런 거에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학벌이 뭐 어쩌고 이거를 매달린다는 거는 그만큼 내 자신의 내 존재에 그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내 뿌러지에 매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이쁜 애는 그렇게 몸매가 이쁘고 이쁜 애들은 옷을 꼭 명품 아니더라도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 커튼 푹 찢어가지고 두루루 말라서 그냥 끝내기 하나 입어도 그게 이쁜 거예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고 내 자신이 그 초라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항상 좋은 걸로 밖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야 되거든. 응.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또 되게 비슷한 것 같고 존재가 단단하고 하면 뭔들 뭐 그게 그렇게 큰 매력에서 사실은. 음. 그러니까는 그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지, 나는 이제. 그리고 내가 왜 그게 싫은 걸 다 봐서 내 안에 또 그런 열등감이 있나? 뭐가 있나? 또 그런 것도 한번 고쳐보고 싶고, 막 요즘은 좀 그래.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정말 에너지를 많이 받지만, 나하고 내가 그동안은 내가 안티라고 생각했던 거,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나를 조금 확장시키는 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오늘부터 생각이 들었네.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제가 블로그를 쓰면서 그래, 맞아. 맞아. 그리고 요즘 그런 생각 하잖아. 왜 우리 그 며칠 전에 솔스위원회하고도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말 있잖아, 선생님.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산다고. 난 그 말이 그렇게 참 좋아, 요즘에. 그 말이 뭐냐면 항상 내 의지, 나만의 것만 고집하는 게 과연 그게 생명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 내가 들거든. 그치. 음, 어우러져야지. 그게 나만의 것으로만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것을 고집한다는 거는 나만의 색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숨쉬는 융통성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그게 하나도 없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음, 아까 그 사의와 대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그치. 그 대의 안에는 깊은 뿌리에 내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공부를 한 거를 가지고 그걸 갖고 내가 어떤 그걸 갖고 나 어떻게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내 걸 잘 해야 되느냐. 이거 문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내 안에 원동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원동력이 없이 그 학벌이나 뭐 그런 거 보고 뭐 내가 음. 보여지는 그거에 집착을 하느냐. 그게 좀 다른 거죠. 다르다고 봐, 나는.
저는 그런 모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싫어해서. 아주 그냥 저는 그런 모임에 갈 일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는 잘 좀 모르겠는데, 재수가 없어요, 많이. 음,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난 무슨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구역질 나더라고. 근데 그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떨 때가 있었었냐면 그런 모임을 좀 많이 했던 데가 돈을 걷어야 돼, 돈을. 기부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기부금. 그러면 음,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 음, 그러니까 나 이거 우리 나중에 우리 옛 교인들이 들으시면 큰일 나거든. 아이, 괜찮아요. 사실인데 뭐 어떡해.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내가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에 일부 예배가 있어요. 그 일부 예배가 아침에 하시는 예배인데 그 세대 그때 주차장을 가잖아. 그러면 벤츠 외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 음, 진짜 온 주차장이 다 벤츠 천지라고 보시면 돼. 진짜로. 음, 벤츠 아니면 약간 BMW. 근데 다 벤츠야. 그것도 제일 높은 클래스로.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한창 욕을 먹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 다 음, 변했지. 근데 음, 저는 그때 시간에 갈 일이 없어서 사실은 그 너무 음, 이른 시간이었어. 근데 왜 그때 그 벤치 클래스가 거기 왜 들어왔냐면 음, 그때 가셨던 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 미국에 국비장학금으로 오셨던 어르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음, 한국에서 잘나셨던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 때 유학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러신 분들이신 거야. 음,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생각에 그리고 자기들이 막 교수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다 부를 창출하시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민 세대가 있잖아. 1970년대, 80년대 이민 세대는 그런 이민이 아니신 거야. 음. 정말 세탁소 하시고 뭐 하시고 그런 이민들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갈린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 노동으로 어, 이제 그 진짜 어, 말 어, 그대로 어. 직업을 찾아서 가신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렇지. 더 잘 살고 싶어서 뜨거운 물 나온 거 음, 하고 음, 싶으셔서 이렇게 오신 음, 분들하고 이분들은 어떠냐면 국비장학금 받으셔서 오신 분들이니까 음, 마인드셋이 어떠시냐면 이제 옛날 분이시고 옛날 분이시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양반의 지식층 그다음에 70년대에 그렇게 오신 분들은 노비지. 예, 노비. 그래서 그치. 어 조선시대의 그 귀족,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선비와, 그대로 어, 가지고 오신 거, 일정 시대 때 그걸 그대로 음, 가져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돈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이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파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떻게 그 대화에 들어가야 될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 벽이 있거든요. 가름이 있다고 이렇게. 나는 거기서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이제 뭐 간사고 그러니까 막 저걸 하니까 나는 그냥 무슨 뭐야 시정 잡배 노비지. 말은 되게 케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다 시정 잡혀하고 난 이런 거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걸 다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르신은 괜찮아. 근데 어르신들은 내가 존경의 대상으로 괜찮은데 이제 다른 젊은 애들이 그럴 때는 구역질 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그런 데를 이렇게 갔을 때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겼었어요. 음, 여기는 보통 사람은 못 가는 교회다 막 이렇게 됐었었거든. 근데 하루는 내가 이제 그 예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시간을 잘못 본 거야. 왜 음, 미국에는 그 시간 있잖아요. 음, 서머 타임. 음, 그걸 모르고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일찍 갔네. 음, 그래가지고 나는 2부, 3부 예배인 줄 알았는데 그게 1부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 주차장을 가면서 아니 왜 주차장에 무슨 벤치에서 무슨 딜러샵에서 뭐가 왔나 싶을 정도로 진짜 다 벤치고 이상하다 분위기가 쎄하니 이상해. 그래서 맨 나중에 그 문을 딱 열고 갔는데 다 꼿꼿이 쳐다보고 이렇게 보는데 와 그 느낌 나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 그 쎄한 느낌. 와 그런 거를 이렇게 느꼈을 때 어, 이게 뭔가 왜 본질에서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난 느낌 있잖아. 본질에서 음, 벗어난 느낌. 음,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음. 수가 없어. 진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슨 그런 책 제목 있지 않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슨 비천함인가 무슨 뭐란가 뭐 이게 가벼움. 가벼워 막 그런 거 막 그게 완전히 그냥 몸으로 느껴져. 근데 음, 어떻게 왜 만나야 돼? 돈을 뽑아야 돼. 돈이 있으니까 행사해야 되니까 음, 맞춰주지.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음. 그것 또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궁금해.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분들은 어떻게 사는,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는지. 그, 저는
그 과정이잖아. 그 음, 삶의, 그분의 삶의 그 한 과정이잖아요. 그것 음, 또한. 음,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큰 인물이라기보다는 뭐, 음, 징기스칸도 음, 마찬가지고, 나폴레옹도 음.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에 되게 징기스칸은 무덤도 못 만들었잖아. 파할까 봐. 아이고, 그 무한지랄이 돼. 근데 사실 무덤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매론가? 매론 아니, 아니라도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왜 사냐고. 그 나는 지금 보면 우리가 점점 좋은 세대에 사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너무 좋은 좋은 세대. 세상. 그래서, 응, 그래서 웹이라는 거고 인터넷이고 뭐 웹3.0가 그런 응, 간격을 없앤 것 같아. 그게 만약에 없다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거와 쌓여져 있는 거에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급은 계속 나눠지는 것 같아. 어쩔 그러니까 수 이 없이. 불악과 계급의 어떤 그 계층을 완전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 웹이라는 걸 통해서 각자가 만들어내잖아, 자기 거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버 중에서 뭐 줄리 안드루나 이게 젊은 친구들이 20대, 30대 초반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그냥 만들어내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그치. 그러면은 예전에는 에이지이즘이 있었다고. 응, 나이에 대해서 세대에 대한 응, 어떤 그 응, 어린애들은 그냥 복종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런 게 응.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이게 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간극이나 어떤 그렇게 나눔 이러는 게 다 없어지는 거에선 굉장히 좋다. 나는 이게 정말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도 무슨 다 좋은 것도 아니겠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바꾸고 우리 안의 것을 만들어내고 그 나는 결과물에 그렇게 집착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되게 즐기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그쵸. 그 과정, 그래, 그러니까 그 태어난 점과 마치는 점 사이에 있는 어떤 것들이잖아, 지금 이런 음. 것들이. 왜냐면 나도 변하는 존재잖아, 실제적으로. 내가 안 그쵸. 변해? 제가 50이고, 그 다음에 51하고, 52이고, 54. 내가 60에 나는 또 어떤 난지 몰라. 오늘 그래서 나를 더 대해서는 기대되지 않아요? 엄청 기대되죠. 나는 60에 어떻게 됐을지. 더 기대될 뿐더러, 그러니까 계속 이게 그, 뭐지? 진화한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생명체가? 그렇지. 그래서 저번 날에 내가 어디서 그랬지? 300에서 그랬나? 이볼빙 해야 된다고. 우리는 계속 변화해야 되지. 응, 응. 변화하지 않고 옛날 구루대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야. 화석으로 그치, 사는 거지, 화석으로. 그치. 어,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맞아. 50이 됐는데도 왜 우리가 저녁에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응, 뭐 AI가 뭔지를 왜 배워야 되냐. 응, 화석 안 되려면.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변 스터디하고 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하고 더 얘기가 더 많이 통하고, 응. 어, 왜냐면 엄마가 이런 걸 안 하고 모르면 대화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우리가 다 대화가 되잖아. 거의 다 젊은 되지.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응, 오히려 더 그 경험치가 또 많기 때문에 응. 거기에 플러스 알파들이 많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애들하고 내가 대화를 할 때 잘 안 됐는데 요즘은 애들이 어떤 게 변했냐면 엄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I will 음, think about it. 이게. 음, 어.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계속. 그리고 이제 내가 엄마로서 지금은 뭐 애들 밥을 해주고 이제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안 음, 해도 음, 엄마로서의 기쁨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애들이 크면서 내가 엄마를 넘어선 인생의 선배로 뭐 잡을 그치. 구한다든지 그럴 때 음. 내가 누구보다도 걔한테 가장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내자 역할,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할 때 음, 그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는 거에 대한 공식은 다 통과를 했잖아. 그러니까 뻔하잖아 그러면서 또 직장 생활. 이렇게 뭐 하고 다른 게 있나 있잖아. 직장 생활이? 뭐, 뭘, 그러니까. 뭘 근데 기대해? 그런 거에 이제 이걸 어떻게 내 삶을 디자인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무한정식이라 해야 되나? 그렇지. 근데 복제를 우리가 시킬 수 있고. 그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난 중요한 게 요즘엔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치. AI가, 나는 AI가 너무 고맙다니까, 진짜. 그래서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시 여겼던 인간의 능력을 AI가 그냥 다 해주니까, 그러면 인간은 뭐 하는 동물이냐? 인간은 뭐가 다른 개체냐? 이걸 계속 생각했을 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감, 영성, 이거를 모르면은, 이거를 배제시켜 버리면은, 이거를 신경을 안 쓰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독창성이 안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정확하게는 다는 모르지만 이제는 보여진다 해야 되나? 어떻게 보여지는데, 쌤은? 막 힘들다, 힘들다, 뭐 잘하면서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음, 진짜 몰라서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음, 힘들다의 의미의 종류가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영성이라는 걸로 접근해 보니까 이게 거의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인데? 어, 우리가 진짜 내 몸이 힘들어서 힘들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음, 있고, 근데 사회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이게 굉장히 자기의 커리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도 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지 않아도, 또 가정적으로 굉장히 그럼요. 화목해서 그게 최고지. 또 되게 뭐 편안하게 살 수 음, 있는 음, 이런 환경을 만난 사람도 있을 거잖아. 음, 내 커리어로 뛰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음, 근데 음,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본바탕이 음, 크게 경제적으로 힘들지도 않고, 음, 뭐, 결혼 생활도 원만하고, 음, 하나도 그게 없어도 음.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그치. 말이에요. 그게 힘든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내 이 샘이 말랐다 해야 되나? 우리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박박거리지, 박박. 그 우물에, 짝짝짝 갈라지고 막 소리 나고 막 이게 이게 안 되잖아. 움직이지가 음, 않잖아. 음. 근데 그게 졸졸졸 흐르는 게 있어야 되잖아. 뭔가 이렇게 액체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선생님 말하니까 그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 뭐 어떻게 뭐 우리가 쉽게 그냥 소렌 스터디에서는 영성이 뭐예요? 영감이 뭐예요? 막 이럴 때 그냥 본인들이 생각나는 아이디어예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아이디어를 공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이제 1단계잖아. 1기. 소렌 스기 음, 1기. 근데 2기 정도 되면 심화반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성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게 뭐 부자든 가난하든 어떻게 보면 나를 때리는 남편이든 나를 폭행했던 아빠든 아니면 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던 무슨 시엄마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아니면 정말 풍요롭던 너무 음, 나한테 다 해준다든지 환경은 음, 다 다르다는 거지. 꽃밭일 수 있고 자갈밭일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어. 근데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환경을 내 것으로 잘 만들어서 나만의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게 바로 영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없을 때는 남들이 봤을 때, 야, 너는 진짜 불평한 거 뭐 있노? 부모가 저기를 하냐, 남편이 저기를 하냐, 와이프, 애들이 저기를 하냐. 근데 그 사람은 죽겠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는 그치. 부러움에, 쭉쭉쭉 갈라지고 막 어, 소리 나고 막 자기는 환장할 것 같은 거야.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고 막. 그러니까는 남들은 부러워하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해. 음, 어. 미친년이 호강에 겨워가지고 저거 한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봐도 음, 그게 난 나라고 봐. 음, 근데 누가 봐도 참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데도 그 안에서 뭘 만들어내. 그 음, 안에서 뭔가 규칙이 만들어지고 만들어내. 난 영성이라고 보거든. 내가 오늘 블로그에도 썼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거든. 그 의사들이 물어봐. 간호사나. 너무 신기하다고.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음, 옛날에는 그걸 잘 이제 뭐 모르니까 그냥 뭐 가시라고도 얘기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야. 영성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한테 내가 태어났을 때 내 환경을 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어떤 남자를 사귀냐는 거는 반은 내 선택이지. 그렇지만 결혼을 했더니 막 시부모가 확 온다든지 무슨 뭐가 어떻게 그거는 남편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일이잖아. 그리고 살면서 내가
만든 환경도 있지만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오는 환경들도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음, 봤을 때. 음, 아, 음. 새끼가 내 마음대로 돼. 그게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내가 날 때 내가 아들 낳고 싶어, 딸 낳고 싶어, 그 마음대로 돼. 그렇지 않는다고.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그랬을 때 나한테 주어진 밥상의 재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도 그게 바로 영성인 것 같아. 아무리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진짜 소고기 좋은 놈으로 주고 양송이를 줘도 지 안에서 그거를 어떻게 요리를 못하면 썩어버리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 자갈을 주고 막 그냥 돌에 새겨져 있는 거 막 주고 막 그냥 엉겅퀴를 그냥 막 갖다 줘도 그걸 갖다가 그냥 물에 씻어서 막 해가지고 뭘 해서 만드는 것도 그 음, 사람 것이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영성이 그거라고. 그치. 음, 나는 그건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그 찾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요번에 이렇게 블로그 하나 쓰면서 이 크리스마스 때 이런 생각을 했어. 아,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였구나. 하고 이제 조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거가 좀 더 또 거기서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refine 된다고 그러거든. 영어로 음, 음, refine. 음, 음. 음. 그러니까 선생님은 영성이 요즘에 영성을 느끼세요? 아, 이게 영성이구나. 지식과 영성이 다르잖아. 느끼죠. 어떤 면이 지식과 영성이 다르셔? 오늘도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음, 아주 그냥 심플한 비유인데, 음, 아이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남해를 갈 거라 그랬거든요. 음, 그랬는데, 어제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산청을 갈 거라는 거야. 음, 근데 그때까지도 생각을 안 했어. 음, 근데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는데, 이제 차가 음, 출발했는데, 음, 아, 산청? 그러면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네? 음, 근데 다시 검색을 했어. 음, 그랬더니, 맞더라고, 음, 산청이. 음, 그 엄마 여기를 가고 싶었는데 네가 산청을 간다니까 너무 놀랍다. 그렇게 어떤 뭔가 맞아지는 거. 그치. 그게 음, 뭐 엄마는 산청을 꼭 가야 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아니고 야가 그렇게 어 말하는 거. 얘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남해를 갈 거라고 그랬는데 음, 얘는 왜 불현듯 산청을 이야기했을까? 뭐 그런 거, 작은 거. 그런 거는 큰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뭔가 맞춘 것도 아니잖아, 둘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영감이 어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영감 같은 음, 게. 그러니까 나는 영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인간들의 어떤 삶에서, 그러니까는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조건을 다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영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얘한테 전달해 주는 것과 음, 여기는 이런 곳이야. 맞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엄마가 왜 여기 오고 싶었는지 이해했어? 이렇게 말해 주는 것과 다르지. 이 느낌이 어때, 여기가? 음, 계속 그걸 물어봤거든요. 음.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정말 영성의 대화를 잘 하시는 분이 음, 어, 제인 구달 선생님이시거든. 음, 제인 구달 선생님은 파워포인트도 없으시고 뭘 음, 적어가시지도 않고 그냥 음, 하트와 하트를 이 음, 영성으로 이야기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정말 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제인 구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샤머닉 커뮤니케이터라고 이렇게 해요. 음, 샤만적인 왜냐하면 원숭이하고 그렇게 침팬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원숭이의 마음하고 내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뭔가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음, 어떻게 뭐 지식으로 하겠냐고. 그치. 지식으로 그걸 어떻게 따라잡아. 그래서 음, 제인 구달 선생님은 영성이 독특한 커뮤니케이터. 그렇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아니 그 침팬지뿐만 아니라 사람하고도 그리고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어떤 새를 봤을 때 새가 뭐가 필요한가를 캐, 캐치를 하시는 거야. 그게 어떤 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영성이 있어야 그 된다. 기본 코어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왜 소울 앤 그치. 스터디에서 왜 소울인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인공지능이 참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지금 했는데 이제 저희가 좀 다르게 저희가 그 녹음으로만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 사실 현주 선생님하고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한 2년 정도 됐죠. 한번 깨달으면, 맥시멈 2년. 응. 막 3시간, 4시간도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토론이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이 벗이 중요한 거고, 내가 누군가하고 깨달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자들한테는 이런 벗이 다 있었어. 왜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거를 생각해서 내 벗한테, 도반한테 얘기를 할 때, 생각하는 거와 말을 통해서 왔을 때 정리되던 그 과정,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를 도반이 또 얘기해주면 거기에서 또 확장돼서 또 내 것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 같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지금 요번에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소련 스터디 우리 그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이걸 뭐 보시는 들으시는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다. 어, 그렇게 가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저와 현주 선생님처럼 본인들의 도반이 계속 많이 만들어질수록 본인이 그 영역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저 말고도 많은 도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북클럽서부터 또 그 나하고 나이는 달라도 어린 친구들하고도 도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도반을 많이 두시는 그래야지 자기가 풍요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풍요로워지는 삶. 맞아. 여러 도반이 진짜 중요한 게 음, 제가 10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음, 문화? 그들의 문화를 음, 음. 많이 배운다 해야 되나? 그렇지, 그렇지. 나는 우리 언어를 배워. 그들의 언어를 언어를 배운다 해야 배우지. 되나? 그네 언어와 그들의 머리 쓰임을 배우고, 저도, 그렇죠. 우리 아들, 지금 12살짜리 아들, 그 아들하고 같이 영화를 요즘 많이 보는데, 그럼 같이 웃어요, 한 부분에서. 그럴 때 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얘하고 나하고 같은 걸 보고 같이 웃는다는 게 뭔가 공감력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실제로 나한테 가장 좋은 도반은 우리 아이들 같아요, 여러분들은. 음. 내가 우리 그렇죠. 애들하고 같이 도반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또 내가 각자가.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들, 내 남편하고도 도반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냥 내일 맞아요. 죽어도 원 없다. 맞아요. 저도 가족 각자가 음,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음, 이런 각자와의 어떤 이게 다 도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지내고 있는 거잖아. 음, 이것만큼 풍성함이 없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동력이고, 음.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아직까지 못 느껴지시는 분은 이제 소렌 스터디에서 본인이 이제 시작을 하시면 그 도반화가 된다. 가족들이. 그거를 이제 제가 오늘 아이랑 이야기하면서도 느꼈는데, 음, 그 전에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되게 남편이랑 티격태격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는 괜찮아? 라고 음, 물어보는 거야, 얘가. 음, 음,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음, 그랬더니 이제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음, 저를. 음, 뭐가 달라졌지?를 음, 보니까, 음. 내 안에 내 아이의 복잡함이었어요. 아, 그때 남편하고 티격태격 했을 때가? 응, 내 그쵸. 안의 복잡함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맞아.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맞아요. 음,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신랑하고 지금 도반의 역할을 해서 맨날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 이렇게 티격태격에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정리가 안 됐고, 내가 안 음, 됐을 때 남한테 또 제일 가깝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도, 탓을 하기 쉽다 해야 되나? 괜히 불면을 하고 괜히 음, 저걸 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우리 소렌 스터디에 오셔서 아니면 뭐 오시지 않으셔도 그냥 영상을 들으시든지 듣든지 하시면서 본인들 마음대로 아무튼 내 안에 정리가 되고 나면 내 안에 동력이 시작되면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서부터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맞아. 저는 가장 좋은 성공한 삶은 나하고 가장 밀집하고 있는 그 가족들과 같은 도반의 관계가 다 되었다. 그렇게 되면 내일 돌아가셔도 원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복잡함이 있었을 때는 그 진짜 가까이 해야 되는 가족들보다는 더 멀리에서 자꾸 찾았던 것 같아요. 맞아. 응.
근데 실제로 내가 복잡하고 내가 정리가 안 될 때는 난 지금 이제 겪어보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적어.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럴수록 나 혼자 있고, 그럴수록 내 복잡함을 그냥 적어내야 돼요. 그래서 글 쓰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다 적어내버려. 그러면 그게 글을 뭐 좋게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쓰면서 복잡한 거는 좀 정리가 되고, 안 음, 복잡한 것만 남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글 쓰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긴 시간 또 오늘 아드님하고 또 좋은 여행을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보이스로 한번 하는 우리 팟캐스트 이거는 그냥 우리 소렌 스터디의 그 현주 쌤과 케이트의 뭐지 이거 이름 뭐라고 그러지? 나중에 지을까? 이름 뭐라고 그래요? 소울톡? 소울톡. 응. 소울톡 정혜도 선생님이 쓰는 말 아닌가? 그런가? 너 우린 그렇게 그런 가면 것 안 되나? 같은데? 뭐라고 아무튼 뭔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죠. 네, 하루 네, 이틀 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아무튼 요즘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2023년 지나 보면서 이제 소렌 스터디에 대한 것도 한번 보고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렇게 과히 달라지지는 않지만 소렌 아, 스터디에서는 생각났어요. 뭐요? 영감 토크. 영감 토크? 오케이. 음. 영감 토크. 잘못하면 그 영감인 줄 아시겠네. 영감 뭐에 이 영감이 아니라 그 영감 소울 토크. 영감 있는 토크. 영감 있는 토크, 감성과 영감 있는 토크로 하셔서 아마 우리 소렌 스터디에서는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가치적인 거, 영적인 거, 그러니까 영적인 게 꼭 뭐 왈랄랄랄라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영성인 게 뭔가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뿌리를 계속 가져가는 그런 토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네, 네, 들어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